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2회에서는 진화론 아이콘의 진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들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제3회는 화석의 진실, 화석의 소리를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표지 배경사진은 신문 쪽지를 올려놓았는데요. 바로 이 시베리아 북부 타이미르 반도에서 발견된 이 맘모스의 화석, 거기서 아주 상아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발견된 화석들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동물학 박물관에 이와 같이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아주 전시 중인 것, 그 사진인데요. 참 이 놀라운 이 화석들입니다.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 요약을 조금 봅니다. 제1회에서는 과학 용어의 의미들, 보통 과학이 있고 순수 과학이 있고 진과학이 있다 하는 걸 보았고, 제2회에서는 진화론 아이콘의 진상은 허구였다. 에른스트 해켈의 배아 발생도, 스탠리 밀레의 원시 지구의 유기물 생성 실험, 다윈의 진화 개통수 그림, 시조새 화석, 온 교과서, 온 전시관에 진화의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은 허구다 하는 것 보았고, 이번 제3회는 화석의 진실은 무엇인가? 화석은 도리어 진화보다는 창조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화석의 진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화석들을 본다. 동식물이 도리되어 있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특별히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룡이나 맘모스의 화석을 볼 때면 그 옛날 이 땅이 전설 속의 세상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이러한 화석들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왜 갑작스럽게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그런데도 화석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는지, 과거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운석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공룡류만 공격하는 특수 바이러스의 창궐, 그들 자체의 큰 체격 등 때문에 부적응했다 여러 가설로서 그 의문을 설명해 보려 하지만 도리어 비과학적 모순만 노출될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석들을 진화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각종 선전물의 세뇌 때문인데, 화석을 제대로 살펴보면 도리어 그것은 창조의 증거물임을 알게 된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 1번, 우선 화석은 깊이 묻혀서 강한 압력을 받아야 썩지 않고 제대로 모양이 굳어지는 것이다. 일반 홍수의 서서히 묻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히 체격이 큰 생물이 통째로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것도 깊이 묻히는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두 번째는 몇만 년, 몇 억 년 되었다는 지층에서 나오는 물고기, 나뭇잎, 박쥐, 불가사리, 거미, 개미, 잠자리 등등 각종 화석들이 현재 살아있는 것들과 모양이 꼭 같다. 진화된 흔적이 전혀 없다. 도리어 지금 지상의 것들이 크기에 있어서 화석 시대보다 더 퇴화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퇴화의 증거들이요, 창조의 증거들이다. 셋째로는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라며 내놓는 화석들이 있는데, 시조새 화석, 삼엽충 화석, 크로소프테리안 물고기 화석 등등이다. 이런 화석들이 진화 과정의 중간 형태라는 설명을 달고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석을 당연한 진화의 증거로 여긴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중간 화석이 아니라 완연한 고유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곧 깃털이 완연하고 두 다리로 뛰는 조류임이 분명하고 지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호야친과 두레코라는 새가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숲속에 살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진화 초기의 동물의 대표로 꼽는 삼엽충도 덜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의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창조된 고유종이라는 것이다. 사우스 웨스턴 어드벤티스트 대학 분자생물학 차드윅 박사는 여러 가지 연구조사 끝에 삼엽충의 눈 구조는 현재의 어떤 곤충의 눈 구조에 뒤지지 않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심해에서 살아가기에 최적의 눈이라는 것이다. 원시 생물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원래부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고유하게 창조된 것들이었다는 말이다. 네 번째로는 또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다. 2002년 7월 11일 드디어 인류 시조에 두개골이 발견되었다고 각종 매스컴에 발표되었다. 프랑스의 미셸 버르네 교수팀이 중앙아프리카에서 700만 년 전의 인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영국의 네이처지에 발표한 것을 다투어 뉴스화한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진화론의 증거들이라는 것들이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그대로 믿고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 버린다. 그러나 이런 발표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증거들이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별것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학자들과 호기심 일으키기 좋아하는 매스컴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픽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 화석을 700만 년 전 원생 인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하나는 두개골의 크기는 침팬지만 한데 어금니가 침팬지보다 조금 짧다는 것과 두 번째로 목뼈의 각도가 침팬지보다 조금 더 직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400만 년설을 주장하던 그들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700만 년설로 느린 근거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두개골을 가진 침팬지나 원숭이는 지금도 지상에 얼마든지 살아있다. 이들이 죽어서 썩고 햇볕에 바래고 진흙탕에 뒹굴면 그들이 찾고 싶어하는 700만 년 전의 해골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방사능 측정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동시대의 물건도 측정 연대가 수백만 전씩 들쭉날쭉한다. 다음에 잘 다룰 것인데요. 우선 좀 봅시다.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는 화석이 나오면 자기의 가설이 증명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화론의 실상이다. 앞으로도 이런 발표들이 수시로 나올 텐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황당한 것들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증거와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래서 진화론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소위 하악이라는 꼬리표만 달면 뭔가 확실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대명천지에도 하악이라는 이름의 황당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험 답으로 외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엑세트루스, 네안드르타인, 크로마뇽인 등등의 유골은 가짜로 혹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근거를 대해 밝힙니다. 석기시대 유물이니 원시인의 암각화라는 것들이 가짜임이 수시로 밝혀지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맹신이다. 이 맹신이 인본주의, 유물사상, 쾌락주의 같은 진화론 교파들을 만들어 20세기 인간성을 21세기 인간성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여섯 번째, 화석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이다. 화석이라는 말은 오래전에 지하에 묻혀 돌로 변한 생물체를 일컫은 말인데, 화석, 돌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살아있는 생물에다 붙이는 것은 큰 모순이다. 진화론자들이 볼 때에 화석으로 발견되었으면 좋았을 생물체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 말을 쓴다. 마다가스카르 심해의 크로소프테리안 물고기 실르캔더나 일본의 장수 도룡뇽,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도마뱀, 날개에 발톱이 있는 호야친새, 호주의 지라기 소나무, 비버, 박쥐, 바퀴벌레, 카리브의 해우 등등 많은데 왜 이런 살아있는 생물체에 화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진화론의 개통수상으로는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의 진화 초기 단계의 생물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살아있다. 이 모순을 변명하기 위해 가상의 개통수 그림을 실제로 전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은 이상한 예외로 규정하여 살아있는 생물에다 수억 년 전의 화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뼈로 발견되면 수억 년 전의 이행형 전이 화석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게을러서 진화를 못한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눈앞의 분명한 사실을 진화론 가설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동료들은 진화를 해서 고등동물을 거쳐 인간으로까지 발전했는데 그들은 어째서 수백만 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인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종류대로 이어져 간다는 생명의 법칙.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인데도 그것을 믿기는 쉽지가 않다. 일곱 번째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또 다른 억지를 내놓는데 구두점 이론, 단속 평형 이론 혹은 괴물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는 것은 종류별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종 진화가 돌연변이처럼 갑자기들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메뚜기처럼 건너뛰어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새 종을 만든 사례가 없으니 이 주장은 창조론보다 더 황당한 주장이다. 지금 이 오른쪽 그림 다윈의 이론인 점진적 진화 개통수는 옛날에 늘 이렇게 그려와서 동물들, 생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퍼져갔다 하는데 하버드 대학 제2 굴드 교수가 구두점 이론이라는 새로운 개통수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이 점진적 진화의 증거들이 너무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오고 전이 변화로 된 이런 화석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보세요.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서 각종 종류로 늘어났다 하는 이 구두점 이론의 개통수입니다. 그러고도 진화론자들은 구두점 이론이 성경의 창조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 그들은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믿고 싶지가 않으니 대신에 가설을 믿겠다는 것이다. 실험과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설을 믿기보다 사실, 눈앞의 증거를 믿는 것이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멘델이 1865년에 이미 12,980종의 잡종을 만들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그 유명한 멘델의 유전법칙을 발표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종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연구의 법칙이다. 멘델이 창세기 1장 11절의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은 셈이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여도 성경 기록의 한 줄도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안 믿을 뿐이다. 창조가 바로 참 과학이다. 물질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오묘한 조화,
또 천차만별의 체질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신비한 능력, 이런 초능력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 종교보다는 창조론 종교가 훨씬 실제적이며 과학적이며 믿을만하고 윤리적이고 유익하다는 사실이다. 지질학만으로는 결코 파헤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홍수의 역사 가운데서 설명하였다. 노아 시대에 지금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이 매몰되어 있으며 그와 같이 하여 홍수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후세를 위해 보존되어 있다. 이것이 화석이다. 이것들의 발견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이론으로 홍수전 사람들의 범한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진다. 자, 이 기록에 작은 제목 풋노트를 여기 해놓았습니다. 그 설명들, 근거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3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제4회는 진화론의 대표적 논정인 통일과정설의 진상을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